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가져가며 이른바 공룡여당이 탄생했습니다. 국회의 5분의 3을 확보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데, 패스트트랙과 국회 선진화법, 그게 무엇일까요? 패스트트랙을 이해하기 전 우리는 입법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선 법안은 청와대가 제출하는 법안과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으로 나뉩니다. 국회에서 발의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렇게 발의된 법안은 크게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본회의 상정, 표결, 이 4가지 절차를 걸쳐 제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들에는 정해져 있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떠돌아다니는 법안들이 많았죠. 2015년 이전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권한인 직권상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권상정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선출되는데, 보통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정당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 국회의원들은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 점거를 중심으로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된 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됩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데요. 직권상정 제한과 국회 내 폭력 금지, 그리고 법안의 무기한 계류를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법안이 계류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2015년 5월 패스트트랙이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안건 신속처리 제도라고도 불리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발의되는 각 절차에 제한시간을 두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적으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법안의 심사와 예결산을 예비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정일로부터 최대 180일, 위반된 법률의 법적 검토 및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이 부여됩니다. 만약 법사위에서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90일이 지난 다음날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죠. 여기서 부의란 본회의에 오른 안건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부의에 부여되는 기간은 최대 60일인데 이마저도 60일이 지난다면 자동으로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 의원의 과반이 출석했을 때 출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패스트트랙은 기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표결로 붙여지는 만큼 예전 직권상정보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 혹은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의 과반의 서명이 있어야 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달라고 요청이 가능하고,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이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그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수 있게 되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해 선거제 개편과 개혁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야당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 결성에 성공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자 국회에서는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하지만 여당이 180석을 가진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자체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적위원회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라는 국회 선진화법에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과반 의석이 필요한 법관 탄핵소추안이나 예산안, 각종 임명동의안 처리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사집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도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록적인 압승으로 초유의 입법 권력을 얻은 민주당, 정치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 가운데 그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